네, 수요일 김장타임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분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장 변호사 비가 빼고. 오는 날. 네, 갑자기 웬 음악인가 싶으실 텐데요.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김수민 평론가가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지난주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를. 올해 신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이낙연, 황교안 둘 다 출마한다. 네, 어떻게 지금 그럴 봅니까?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이런 축하드리고요. 당연한 전망이 네. 존중받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같이 출연하시는 장변께서 말도 안 된다. 당신의 흥미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네. 반론을 계속 제시를 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발언은 항상 도망갈 그 구멍을 좀 남겨둬야 되는 건데 네. 반면에 장 변호사님은 지난주 이런 얘기하셨어요. 황교안 대표는 이미 종로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주도권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진짜 그건 죽는 길밖에 안 된다. 어머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뭐 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 나가려면은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그 흥미 위주의 대권 주자 간 매치 이런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전례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정치가 이렇게 소비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네.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역시나 피했잖아요. 그 싸움을 피하는 모습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그 종로 구민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뭐 인지하고 있죠. 네. 네네. 네, 종로 구민들은 이 종로구 후보는 그냥 단순히 지역구 후보 한 명이 아니고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본인들이 그 길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 꼬리를 뒤로 꽁무니를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불리한 입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약간 뭐 게임 즐기듯이 뭐 두 명을 매치시켜 놓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한다라는 뭐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물급들끼리 이렇게 뭐 선거 때 경쟁하는 거는 좀 흔한 일 아니었나요? 굳이 이렇게 네.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 1위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야권의 대권 주자 1위 끼리 붙은 적은 이렇게 정면으로 붙는 건 없었죠. 없었다. 없었죠. 네. 네. 지역이 갈렸다.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그 프레임을 잘 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당이 거기에 말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죠. 아, 네, 이 그렇게 분석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전례가 없다니까 자꾸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례 없는 행동. 그 전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달리 딱히 출마할 때가 있는가? 황교안 대표는 사실 어떤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그걸 통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아니라 네. 애초부터 아예 그냥 특정 연고 없는 네. 전국적 정치인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센 사람이 나오는 데가 황교안 대표가 나갈 지역구라고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처음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를 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계속해서 늘어지면서 결정이 지연이 되는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 계속 부담이 쌓일 거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주말레님, 김수민 평론가님 엄청 잘 맞히시네요. 우리 딸 좋은 대학 네. 가게 될까요? 이렇게 네. 예언을 좀 해주시죠. 좋은 대학. 복채를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대학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네. 원하시는 대학을 전공을 하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어머나 진짜 예언하시는 네. 또 거예요. 예언을 하네. 그렇습니다. 네, 복채 안 받고? 네. 네. 아니 뭐 이름 하나 안 물어보고 내년 그렇게 합니까? 이맘쯤에 네. 복채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고3이시라면 만약에. 네, 신뢰감이 확 떨어지네요. 갑자기. 네. 박미경님은 장 변호사님한테 문자 주셨어요. 아들 방송 잘 봤습니다. 아들 너무 볶지 마세요. 수재였던 부모 밑에서 아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셨길래 이런 문자가 옵니까? 지난주에 그 공부가 뭐니? 네네, 출연하셨죠. 그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많네요. 네. 하여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언급을 많이 해서. 네. 제가 복지 않습니다. 저 수재도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망 한 김에 한 번 더 전망을 해보죠. 홍준표 전 대표의 길과 또 김태호 전 지사의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고향
출마는 접고 그러면 내가 경남 양산에 갈게라고 역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절반의 수확이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네, 네. 그 얘기 있었죠. 그 당시에 저의 예측은 결국 창원 성산에 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나마 2순위가 경남 양산 을 그러니까 김두관 전 지사가 네네. 출마하기로 한 이후에 예측을 했는데 이제 경남 지역도 내년 총선의 핫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그렇죠. 경남 내에서 홍준표 또는 김태호가 승부를 보겠다는 것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결단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공관위에서 경남 출마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들 고향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 많고 자유한국당 전통적인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내줄 리는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절충안으로 저는 결국에 양산 을 그리고 창원 성산 두 군데를 놓고 김태호 홍준표의 배치를 고민하게 될 거다.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홍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 어제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서울로 가는 거는 황교안의 백댄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전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시면요. 글쎄요, 양산을 그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네네. 받았나요? 아직 받은 건 아니죠. 그냥 절반의 수확이라고 지금 약간 네. 여지를 두셨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홍준표 대표가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좀 보기보다 강성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보기보다. 지금까지 네, 흐름을 그래서 보면 지금 결국은 황교안 대표를 설득을 해낸 거 아니에요? 불출마 내지 불출마하든지 종로 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네. 소문이 들리던데 네, 네. 그 압박도 대표를 압박을 했고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 뭐 홍준표 대표와 같이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서울로 올까요? 아니요. 서울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백댄서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백댄서가 되는 길로 가지는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김두관 전 지사가 선택한 뭐 그나마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이목이 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 네. 그러면 거기 정도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지금 부산 PK 정서가 민주당에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눈길 끌만한 데는 별로 없는데 네. 그나마 저는 뭐 양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잘한 선택이다라고 봐요. 양산 쪽 가서 김두관 전 지사와 붙는 것도 예, 괜찮은 것이다. 그렇죠. 예. 김두관 의원이 그 글을 썼어요. SNS에 글을 썼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제목은 김병졸은 홍 대장의 양산 출마를 환영합니다. 네, 병졸과 대장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고 중간에 보면은 잠재적 대권 경쟁자를 험지로 보내 제거하려는 황교안 대표의 집념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홍 전 대표 등등을 이렇게 서울 같은 데로 끌어올리는 것이 황 대표의 어떤 집념이다. 제거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서 당의 전체적인 기운을 상승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홍준표 모두에게 이제 험지 출마를 강권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네. 굳이 대선 주자 제거까지 되겠는가 이 생각은 그렇게까지?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김두관 의원의 노림수는 뭘까? 네. 대선 주자급과 붙는 정치인이 나다. 네네네. 네, 그런 매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경남 지역에서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서려고 하는 김두관 의원의 의지를 또 거꾸로 자유한국당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표현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네. 봅니다. 홍 전 대표가 오면은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김수인 평론가 평가처럼. 김두관 의원은 사실은 김포를 접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게 내려갔겠죠. 네, 처음에는 그 내려가기 좀 싫어하셨던 걸로 알려졌는데. 예, 네. 그 전에 이제 그 뭐 컷오프 대상 그 명단에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껴서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확인은 이제 안 됐고. 예, 네네. 미확인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김두관 의원이 김포를 접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네. 아 내용 그 안에 뭐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할 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찹찹한 마음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PK의 아주 그 무서운 그 한국당의 상승세 네. 이 속에서 무명의 또는 뭐 별로 존재가 없는 사람한테 붙어서 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분 있는 죽음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김태우 전 지사는 아직까지도 고향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태우 지사? 그러니까 여기 네. 창원선산이 이게 참 4월 작년 4월에 재보궐이 있었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역이신 분이 당선된 지가 곧 1년밖에 안 된 분인데 네, 정의당. 네. 예, 정의당이죠. 그런데 근데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저는 글쎄요, 거기가 좀 특별한 지역이긴 해요. 원자력 그 관련된 그 제조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정권에 대해서 반문 정서가 강한 곳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작년에. 근데 그런 점에서는 김태호 의원도 전 의원도 네. 상당히 뭐 기대를 갖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지금 과정들 아마 오늘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겠죠. 두 명의 어떤 원래는 오늘에 원래는 결정 난다는 오늘이죠. 얘기도 있었는데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아마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보수 통합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인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거 판세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있는 그런 어떤 구도예요. 근데 안철수 전 의원은 뭐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1대1 구도는 필패다. 지금 여당이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1대1로 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점에 대해서는? 이거 네.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네. 네, 지난 총선하고 비슷한 건데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당이 따로 창당을 하면서 처음에는 야권의 분열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이득을 볼 거다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 표도 분열이 됐지만 여당 표에서 이제 이탈하는 층도 국민의당에 같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두 야당이 윈윈을 하는 상태가 되었던 거고 저는 그런 이치가 작동을 하는 것이 지난 총선도 정권 4년차 선거였고 이번 선거도 4년차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정권 중반기에는 정권 심판에 대한 표심들이 많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심지어 이제 정부를 지지했던 유권자도 이탈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에서 이탈을 해오는 유권자들을 받아내거나 혹은 민주당 유권자로 남아있지만 구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탈할 수 있는 유권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구도로 봤을 때는 안철수 전 의원 얘기했던 대로 그 중간 쪽에 어떤 정당이 있어주는 게 더 용이할 수는 있겠죠. 네. 변호사님은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런 이거는 시각? 16년도에도 이제 이런 1대1 구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완강하게 이 1대1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버텨서 결국은 성과를 냈죠. 좋은 성과를 냈죠. 그 당시 성공했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그때 2016년대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아쉽게도 제3지대가 지금 너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과 문정부의 실정 두 개가 겹쳐서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무당층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낼 그릇이 제3지대에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작년 국민의당은 2016년도는 2월 2일 날 창당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랬었죠. 네. 뭐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더 큰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다들 느꼈는데 네. 지금은 그때 안철수가 지금의 안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창당도 지금 3월까지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2월 23일로 좀, 줄인다고 얘기하지만 당긴다고 나왔어요. 얘기하지만 네네. 그래도 뭐 한 벌써 20일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번엔 승산이 별로는 없을 것이다. 16년도하고는 다를 것이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저는 뭐 봅니다. 이기고 지고 그 관점보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여당은 지금 1대1 구도를 원하고 그렇게 정말 1대1로 가면은 야당은 필패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역별로 그래요? 편차가 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제3지대가 제대로 잘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양강 구도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박빙승부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네. 그렇게 봐요. 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뭐 1대1 구도 사이에 안철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저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프죠. 바른미래 어디 간 거예요? 대체 바른미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 뭐라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처참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항상 그 주황색 스웨터 네. 같은 걸 입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색깔을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중당이 주황색 가로채기를 그만두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색깔이 주황색이었으니까 원래. 그랬는데 그 안철수 전 의원 측에서는 아니 이거는 오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바로 4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네. 평론가로 데뷔하기 전에 네. 녹색당이라는 정당에서 네. 예, 당 활동가였습니다. 근데 네. 국민의당이 녹색을 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당원들도 뭐 가서 항의를 해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난리가 났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네. 웃음거리가 된다. 누가? 가처분 신청하고 이러면은 녹색당 쪽이 오히려 문제 왜냐하면 제기하는 색깔이라는 측이 게 사실 완전히 똑같은 코드의 색깔도 아니고 채도명도 예, 따집니까? 하다 네네. 보면은 이제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대신에 제가 논평을 냈었어요. 그래 네. 뭐냐 쓸 테면 써라. 썼는데 우리는 이름도 녹색이고 사상이나 강령도 녹색이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겠다.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식의 논평을 썼고 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걸로 예, 그때 기억이 납니다. 지역을 네. 하고 있군요. 근데 이제 워낙에 쓸 색깔들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당명도 그렇고 국민당도 국민의당에서 의만 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국민당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당명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제3당이 쓸 수 있는 색깔과 이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중당도 네. 화를 내는 척 하더라도 이거를 네. 거꾸로 즐겨서 네. 주황색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당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계기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그렇습니까? 민중당 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본인들도 쓰고 있다. 뭐 네, 이런 걸 다시 한번 한번 알리는 알리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지금 다당제를 외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녹색당이든 민중당이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색깔론을 제기하면 저는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색이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왜 근데 왜 사람 꼭 하필이면은 네. 계속 연타로 네. 남의 당하고 겹치냐 이 말이죠. 아니, 지금- 우리 미래 사건도 있었죠. 우리 우리 미래하고도 우리 미래라는 정당하고도 네. 바른 미래당 이름이 비슷해서 이름이요. 우리 양쪽이 미래, 또 분쟁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하게도 했었죠. 정당명은 이제 등록하도록 돼 있어서 네. 선관위가 이제 유사 명칭 같은 거 거르게 돼 있고 한데 네. 색깔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점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거죠, 그거는. 민중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마디 상의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아쉬움을 짙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은혜 대변인이.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를 해보죠. 장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네. 손 대표가 오늘 또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면서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제대로 통합되는 것인가 강한 퀘스천 마크가 뜨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제 호남 3당을 통합을 제안을 했지만 손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미래 세대들하고 먼저 하고 호남당하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거였다는 네네. 거잖아요. 원래 구상은. 본인이 코너에 몰리면서 이제 호남 상당을 먼저 꺼낸 거죠. 그 카드를 먼저 꺼내긴 했는데 네. 지금 더 그래도 본인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대 교체에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려놔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이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네. 욕을 먹더라도 저는 이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장 변호사님은 원래 그 손 대표가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세대 교체 그다음에 호남 신당 요 호남 정당 통합 이거를 네. 전체를 통으로 손 대표의 후계가 네네. 되는 사람들이 다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통합의 그렇게 안 시기가- 하는 바람에 이제 그 김성식, 김관영 이런 분들이 다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못 막았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는 오히려 더 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손 대표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예. 네. 안 그러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이 3당 합당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게 네. 고리가 호남이라는 고리로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없고 그럼 이제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 그렇게 수준인 되죠. 거죠. 네네. 이것 자체로는 그렇게
매력도 없고 어떤 감동이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청년 정치 세력 지금 네. 뭐 어느 정도 타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 세력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런 곳이나 이제 조금 호남색 이미지하고 좀 다른 또 다른 제3지대의 상징을 갖고 있는 인사들 네. 이쪽까지 결합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이것은 특히 이제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표가 이탈할 조짐이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손학규 대표가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대표를 유지한다는 것 진정성 자체는 이해를 그런 의미에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네. 현재로서 언제 그러면 사퇴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일자가 됐든 간에 아니면 작업의 진척 수준에서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때 반드시 내려놓겠다라고 약속을 하든가 예, 그런 약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추석 전 10%뭐 사퇴 뭐 이런 몇 번 어겼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류의 살라미 약속. 전술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진위보다는 이제 노욕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 그런 인식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그나저나 계속 바른미래당에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다들 그걸 궁금해하세요? 네, 저는 궁금하죠. 지금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소속이고요. 네. 예. 지금 좀 더 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라는 그런 그림, 그 그림의 원작자는 저죠. 예, 네. 장진영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얼만큼 망가지는지 한번 제가 보려 그래요. 얼마큼 망가지는지. 망가지는지 아니면 얼만큼 보존이 되는지 네.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뭔가 끈을 잡고 있고 싶으신 건가요? 미련이 있는 거죠.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지대에 어느 정도 좀 그릇이 만들어져서 네. 국민들이 좀 변화를 바라는 열망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김수인 평론가. 네. 기생충 정치권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아이디어들이 사실 좀 뻔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것저것 뭐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공원 짓자, 뭐 네. 박물관 짓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숟가락 얹기라고 보고 네. 뭐 서울시에서도 기생충 투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가난을 전시하는 그런 악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대구에서도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이 막 너도 나도 마케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네. 봉준호 감독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문제는 대구에서 그동안에 봉준호 감독이 영화 인생을 걸어온 지 꽤 됐는데 뭐 딱히 봉 감독하고 연계를 맺고 사업을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해온 일들이 있느냐. 네. 예,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대구도 보면 독립영화협회라든지 이런 영화계가 나름대로 있는데 그쪽하고 의논이나 상의를 하고 정치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그쪽 관계자들은 시큰둥하게 이제 와서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숟가락 올리기는 유권자들에게 환영을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장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